네,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알아보는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해시태그는 바로 FOMC 또 CPI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특히 증시 변동성에 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은데요. FOMC부터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또 내마녀의 날까지 겹쳐 있는 주입니다. 시장에선 이번 FOMC 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의견 많은데요. 하지만 방심할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캐나다와 호주에서 깜짝 금리 인상을 했었죠. 캐나다가 0.25% 깜짝 인상을 하면서 기준금리 현재 4.75%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는 22년 만에 최고치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글로벌 중앙은행 통화 정책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주제 먼저 확인해 보면서 황스타그램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급변하는 시장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자, 글로벌 금융시장이 오늘과 내일 좀 좀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고 해야 되나요? 자, 미국의 5월 CPI가 이제 오늘 밤이죠. 자, 오늘 밤 9시 반쯤 발표가 되고 또 연준의 기준금리가 나오겠죠. 그다음에 유럽 그리고 일본의 기준금리까지 요 며칠 안에 다 쏟아져 나온다고 합니다. 자, 6월 FOMC 이후에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갈지 많은 분들이 고민 많으실 텐데, 그리고 혹시나 또 금리가 에이 설마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도 하고 계실 분들도 꽤 많아 보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상상이증권 신월투자 전략팀장 모셔보고 이 금리 이야기, FOMC 회의 이야기 자세하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요맘때마다 저희 이제 방송을 좀 찾아주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선 시장 진단을 좀 부탁드려요. S&P 500, 나스닥 계속 최고치를 경신할 분위기까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급등하고 있고 어제도 나스닥이 급등을 했고요. 자, 그리고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 지금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너무 갑자기 오른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기본적으로 연준에 대한 시장의 이목이 굉장히 집중되어 있다가 연준의 정책 스탠스, 긴축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 부분 경감이 되면서 시장은 새로운 이슈들을 찾기 마련이죠. 근데 부채 한도 협상 이슈가 그래도 무난하게 끝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생각보다 악재라고 할 만한 것들에 대한 부담감이 좀 많이 감소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악재가 지금 없어지는 지금 수순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불확실한 부분은 물가와 금리에 대한 부분은 남아 있지만 정치, 경제, 국제 정세에 대한 부담감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미 투자 심리를 나타내는 시티 매크로 리스크 지수 같은 경우는 중립선에서 아래에 있다. 이런 말은 안전자산보다 위험자산에 조금 심리가 쏠려 있는 가운데 악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불확실성 재료들이 일거에 조금 소멸까지는 아니어도 수면 아래로 좀 잠잠해지니까 당연히 가격에 반영되기 마련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좀 모든 악재가 다 해소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악재가 이제 좀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것 같아서 거기에 따른 준비했던 이 돈들, 그러니까 유동성이 갑자기 좀 몰리면서 가격이 좀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 디폴트 관련해서 급한 불은 껐지만 국채 발행 관련해서 좀 어느 정도 좀 부담이 있을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이 되거든요.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해소되었다라고 좀 보고 있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하네요. 지금 유동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일각의 목소리는 국채가 발행이 재개가 되면 지금 시장에 그래도 풍부한 유동성이 국채를 포트에 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면 증시나 타 자산에 조금 갔었던 돈들이 채권 시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틀린 얘기는 아니나 한 가지 채권 시장의 입장에서 고민을 해본다라면은 지금 연준의 기준금리가 5.25%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단기물 금리들이 트레저리 빌즈에 관련된 부분들이 5%대에 계속 다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국채 공급이 더 일어난다 하면은 단기 자금 시장의 금리 레벨은
더 올라가기 마련이죠. 왜냐? 국채가 흔해지니까 국채 가격이 싸지겠죠. 네. 싸진다라는 것은 수익률이 올라가는 것을 뜻하게 되고 네. 단기 자금 시장에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부분은 자금 조달의 여건이 악화될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상반된 측면들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미국 투자를 하는 외인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국채 공급이 늘어날 경우에는 상당히 좀 우호적일 수 있지만 금리 레벨에 있어서는 반드시 유동성 우려를 자극하는 재료라고만 바라보기에는 다른 측면도 있는 점을 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리스크들이 그래도 저도 완전하게 해소되었다라고 질문을 했을 때 정확한 대답을 하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 여러 가지 전망들이 나오고 있죠. 뭐 정부와 연준의 더블 큐티가 진행되면서 뭐 6월 금리 인상 대책, 또 일부 중소형은행 리스크가 또 재부각되면서 금리가 반락이 된다는 전망. 네. 이런 전망도 사실 나오고 있긴 해요. 네. 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네, 사실 이 은행 관련된 부분, 금융 안정에 관련된 부분 시나리오 분석과 가깝거든요. 다 해소된 겁니까 그쪽? 아니죠. 예, 아니잖아요. 아직 아니죠. 네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미국의 은행의 예금 잔고가 떨어지다가 1년간 1조 달러 정도 감소를 하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반등을 하고 있다라는 점은 그 MMF로 쏠렸던 단기 자금 시장으로 이제 자금이 빠져나갔던 부분들이 다시 그래도 안정적으로 좀 돌아오고 있다.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다가 다시 좀 회복되고 있다라는 점을 나타내고요.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WQT에 대한 부분들이 금리 인상을 대체한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네네.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물가에 대한 부분들.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가 3에서 4%로 갔다가 다시 4% 언더를 시도하고 있고 하회하는 모습들. 그리고 뉴욕 연은의 기대 인플레이션은 2년 만에 가장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점들. 이런 것들은 시장 참가자뿐만 아니라 일반 경제 주체의 물가에 대한 안정 기대감이 일정 부분 신뢰도를 쌓아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네. 만약에 일부 중소형 은행들의 리스크가 재부각된다. 라고 했을 때 반드시 금리가 떨어진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금이 다시 빠져나갈 수 있거든. 그렇죠. 예금에 대한 부분들이. 그러면은 사실 은행의 입장에 있어서는 그 예금을 가지고 투자처를 찾아야 하는데 투자처에 대한 일부 포션들은 국채로 가기 마련이죠. 네네. 그러니까 국채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금융 안정에 대한 부분들이 금리 인상을 못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금리가 내려갈 것이고요. 물가에 대해서 아직 긴가민가하는 상황에서 예금의 이탈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네. 반드시 금리의 반락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에 좀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부분들을 열어두고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해결되었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많이 완화되긴 했다라고 좀 넌지시 좀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6월 FOMC 회의가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도 좀 우리가 예측을 해보자고요. 어떻게 네. 보고 계십니까? 금리를 거의 대부분이 말하기를 그러니까 미국장이 이렇게까지 반응하는 것을 보면은 아무래도 그냥 동결로 갈 것이다라는 의견이 좀 약간 지배적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저희도 뭐 지난번에도 나와서 말씀드렸다시피 좀 금리의 동결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지난번에 금리 인상 이후에는 당분간은 동결을 취할 것이다. 그렇죠.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장 큰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에 대한 안정, 그리고 물가에서 경기로의 시선 이동이 되는 과정이다. 네. 라고 생각하고요. 금리 인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시장을 향해서 하는 파월 연준 의장의 코멘트는 비단 긍정적이지만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이 가능성을 가장 좀 높게 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합니다. 요지는 금리 인상을 안 하는 것이 이제 금리 동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책의 효과를 지켜볼 것이고 네. 언제든지 금리 인상에 대해서 한 번 더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내비치게 되면은 그렇죠. 해석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우시겠죠. 항상 연준 의장의 그 입에 좀 우리가 집중을 할 때 이야기를 좀 잘 들어봐야 되는 것은 금리 동결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는 안 하잖아요. 네. 금리를 동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 놓아서는 안 됩니다. 금리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뭐 자연스럽게 경기가 다 좋아진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난해하게 계속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차이가 많아지는. 그때 그래프 보면은 참 연준 의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굉장히 요동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요. 그런 네. 점도 뭐 좀 주식을 하는 사람의 재미로서 한번 접근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초만 생각하셔도 네. 첫 번째 올해 벌써 이제 상반기가 끝나가는 회의인데 첫 번째 회의에서는 금리를 올리면서도 굉장히 이제 금리를 안 올릴 것처럼 얘기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금융시장이 난리가 네, 났었습니다. 어느 한쪽의 그 의견을 완전 중시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금리가 1년 2개월간의 금리 인상 행보에 제동이 걸려도 환호를 하게 하기보다는 그렇죠. 예. 제어를 하는 부분들에 네. 방점을 찍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환호성을 지르려고 하면은 아니 잠깐만요. 그때 아닙니다. 조금 저 더 기다려 보세요. 워 약간 이런 느낌. 네. 계속 누르고 그러다가 에휴, 저 알아서들 생각하겠죠. 이렇게 쓱 빠지는 그런 느낌을 좀 볼 네. 수가 있어요. 아니 근데 저는 그 지점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캐나다가 금리 올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호주가 먼저 올렸고 요 근래에 또 캐나다가 금리를 올리면서 근데 뭐 그 이면을 뒤집어 보면 물가가 잡히지 않았다라는 거를 좀 볼 수가 네.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캐나다도 처음부터 금리를 이제 동결시키면서 물가가 이제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다가 그게 안 되니까 다시 금리를 올린 거잖아요. 네. 혹시나 그래서 미국도 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꽤 계시던데요.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초에 그렇게 생각했던데 1조에 썼던 것이 네. 캐나다 중앙은행이었습니다. 맞아요. 캐나다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에 제어를 걸면서 맞아요. 캐나다가 선행이니까 미국 영준 또한 금리를 동결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팽배해졌는데 그 논리를 적용한다라면은 지금 찬물을 끼얹은 형국이 되겠죠. 그렇죠. 금리를 올렸으니까 미국도 금리를 안 올릴 수가 없겠구나. 다만 다른 점은 미국은 잠재 성장률과 중립금리 수준을 훌쩍 넘는 금리 레벨을 도입을 했고요. 네네. 그리고 캐나다와 호주와는 달리 금리 인상을 하다가 중단을 한 적이 지금 없습니다. 없죠. 1년 네. 2개월간.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은 좀 차별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은 물가의 오름폭 축소세가 상당히 느리다. 많이 안 떨어지고 있다라는 네네. 점에 방점을 찍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주택 가격입니다.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호주, 캐나다 모두 주택 가격이 상승 반전을 했는데 그러니까요. 지표가 조금 늦게 나오는 미국의 S&P CS 내셔널 홈 프라이스를 보게 되면은 2월, 3월 모두 전월 대비 플러스가 되었습니다. 맞아요. 한국도 모기지 그렇죠. 금리는 6%대인데 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었다 상승 반전을 했다라는 점들은 여전히 물가 그리고 경기만을 바라보기보다는 금융시장과 부동산 시장 고루고루 자산 가격에 봤을 때 좀 유의가 필요하겠고 특히나 부동산 시장은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렌트비, 주거비에 직접적인 연관성을 미치기 때문에 연준이나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안심하기 좀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질문이 가장 핵심일 것 같은데 올해 안에 금리 인하할 걸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정도로 그러니까 연준 의장이 이 정도의 의견을 계속 나온다고 가정하고 이번 달 금리 동결한다고 봤을 때 어떻게 보십니까? 금리 인하할까요? 질문이 금리 인상일까 인하일까 해도 지금 어색하지 않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국면이 있고요. 예. 저희는 너무 어렵죠, 이거는. 예. 금리가 인상도 인하도 아닌 동결로 갈 것이다. 이번 연말까지. 네, 연말까지. 네네네. 그래서 두 단어를 많이 쓰죠, 요즘에. higher and longer. 근데 5.25%까지 올렸기 때문에 하이어는 이제 수면 아래로 갈 것이고요. 롱거에 대한 부분들은 그러니까 높인 금리를 길게 끌고 가는 전략을 구사할 것이다라고. 아니 그러면 잠깐만요. 한편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은 우리가 동결이 된다고 해서 주식이 엄청나게 상승을 보였지만 네. 연말쯤 돼서 동결이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면 오히려 주식에는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겠네요. 그렇죠. 예.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살리기가 어려울 뿐더러 어렵죠. 높은 금리를 네네. 유지를 했을 계속 때는 가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항상 위험 자산 중에서 약한 연결고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펀더멘탈에 기반한 경제 주체들에 있어서 위험 신호가 현실적으로 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가 이제 펀더멘탈에 취약한 조금 안 좋은 기업들에 대한
그런 재무제표가 망가진다든지 네네. 자산 시장에 있어서 위험 자산에 대한 회피 성향이 나타난다든지 이런 흐름들이 과거 금리 동결에서 동결 기간이 길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도 거의 뭐 미국을 따라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제 지금 역사상 최고의 이 금리 차이가 나잖아요. 네. 1.75가 나고 있는데 요 금리 폭을 좀 줄일까요? 아니면 좀 계속해서 좀 한국도 동결로 가면서 요 이제 스탠스를 좀 유지하면서 네. 같이 내려오는 수순을 밟을까? 뭐 이런 것도 좀 궁금하네요. 한미 금리 격차, 스프레드에 대한 우려가 높은데 네네. 이 스프레드가 커진 것은 외환 시장에 대한 부담감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원화가 한 달 동안 떨어지고 있죠, 주요국 지금. 통화 네. 중에 초강세를 맞아요. 보이고 있습니다. 아, 원화가 떨어진 게 아니라 달러가 이제 떨어지면서 원화가 강세를 보이고 네, 있죠. 그리고 달러가 부채한도 협상 때문에 올라갈 때도 원화가 밀리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원화가 1분기와는 다른 2분기의 양상을 매우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네네. 외환 시장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는 논리로 작용하기에는 좀 근거가 빈약하다라고 그러네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런 자세를 유지하면서 이제 원화의 강세가 되면 달러가 떨어지는 그 상황은 이제 주식으로 한국 주식에서 빠지지 않는다라고 한국 채권이나 이런 것도 빠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달러가 빠지지 않는다라고 봐도 네.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화 약세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면은 크게 어떤 우려되는 부분들은 일정 부분은 바닥은 잡아주고 갈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응을 그동안 잘했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뭐 생각보다 연초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네네네. 1,300원대를 훌쩍 넘으면서 너무 부담스럽죠. 네, 그때는 이제 달러에 대한 부분과 우리가 그 원화의 펀더멘탈인 무역 수지 적자 폭이 계속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부담감이 되었었는데 지금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 좀 전에도 말씀 주셨다시피 그 말씀하셨다시피 반도체에 대한 업황 개선 기대감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금리 인상의 중단 가능성이 확대되는 점 이러한 것들이 전반적으로 원화에는 좋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런 전체적인 지금 이제 금리나 FOMC의 방향, 그다음에 올 연말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 뭐 이런 거에서 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 저희 또 공부에도 많이 도움됐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뭐 주식하시는 분들께는 이런 이벤트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약간 좀 불안하고 그랬었는데 CPI 지수가 발표될 때 주식의 호재로 작용할지 아니면 좀 안 좋은 소식으로 작용할지 오늘도 한번 지켜보면서 미래에 대한 행방을 가늠해보는 좋은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또 내일 저녁 7시에 생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